라이트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이슈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더 풀어드립니다. 더 뉴스 정채원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조간 보시느라고 힘드셨어요? 뭐 매일 습관이니까요. 뭐 그러니까요. 네,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열심히 또 보고 왔습니다. 우리 정채원 아나운서가 아침에 신문을 다 보고 나와요. 새벽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저 2시 한 50분쯤에 일어납니다. 2시 50분 일어나는 아주 건강하고 성실한 아나운서입니다. 네. 정채원 아나운서. 오늘 아침 신문 일면들 다 보셨잖아요. 네. 자, 어떤 뉴스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쭉 훑어 보니까 일단 어제 정기국회 개회식 때 그 상복과 한복의 대비구도 사진 기사가 쫙 실렸고요. 그 외에 좀 눈에 띄는 헤드라인을 짚어보면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이 그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오늘 베이징에 도착한다라는 내용을 짚었고요. 그래요? 네,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사법도 여당 뜻대로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을 제일 큰 글자로 실었습니다. 또 그 외에 보이는 내용이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대미 수출액 뚝 떨어진 내용이 있는데 이건 이따가 짚어보고요. 네. 우선 그 개회식 한복 대 상복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는 여당 한복 vs 야당 상복 갈라진 국회라는 제목으로 실었고요. 그래요. 또 한겨레 신문 역시 한복 대 상복 100일 입법 전쟁 강대강 예고 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어요. 네, 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에 따라서 한복을 입었고요. 다 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넥타이에 딱 그 근조 리본까지 단 상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반반 딱 나뉘어 있잖아요. 네, 대비가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되게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셀피를 찍는 모습도 보였고요. 다만 민주당 안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또 문진석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래요. 전용기 의원이랑 목영종 의원은 그 마치 K-팝 데모런터스의 사자 보이즈 있죠. 그걸 연상시키는 검은 갓까지 쓰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한복 차림에 부채를 들고 본회의장에 나와서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옷 색깔처럼 표정이 많이 어둡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검은 정장에 근조의회 민주주의 리본을 달고 등장했고 표정도 무거웠는데요. 최근 야당 몫의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됐죠. 또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이 여당 주도로 처리가 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여서 웃거나 즐길 분위기 우리 아니다라는 의미였어요. 이렇게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구도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복장으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 개회식 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때 역시 여야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우 의장 발언에 박수를 보내면서 화답을 한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100일간 대장정 돌입한 정기국회 첫날부터 여야 대립 구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정기국회 이제 100일간의 장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번 주에는 인사청문회 일정이 많네요. 맞아요. 일단 이번 달 일정을 살펴보면요. 말씀대로 청문회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는데요. 당장 오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혁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내일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금요일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또 다음 주죠. 오는 9일과 10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요. 15일부터 18일에는 대정부 질문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바로 짚어볼게요. 네. 오늘 조간 저도 좀 보고 나왔는데 8월 대미 수출 통계가 다 실렸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영향으로 1년 전년 동월 대비 12% 줄었다는 내용이 골고루 실렸어요. 12% 줄었다고요? 12%. 네, 조선일보는 대미 수출 12% 급감, 차, 철강, 관세 폭탄 현실화. 라는 헤드라인이고요. 그렇군요. 네, 다른 신문들도 비슷합니다. 중앙일보가 8월 대미 수출 12% 줄었다. 관세 타격 본격화. 또 경향신문은 관세 여파가 코로나만큼 독했다. 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요. 네, 한겨레 신문도 역시 미 관세 폭탄, 대미 수출 12% 감소. 이렇게 관세 폭탄 혹은 관세 타격이 현실화 본격화됐다는 제목으로 주로 다 실렸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미 수출은 줄었는데 전체 수출은 좀 늘었다고요? 맞아요. 이게 보니까 그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나서 그게 좀 반도체 붐이 견인을 전체 그래요? 수출 예. 증가를 견인을 했죠. 그런데 대미 수출은 오히려 2년 만에 9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갔어요. 예. 이게 관세 영향이 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걸로 보이는데 품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에는 50% 고율 관세가 붙죠. 그 영향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25%가 매겨진 채로 쭉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랑 관세 협상 타결할 땐 15%로 낮추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걸 언제부터 적용할 건지 그 확실한 시점을 아직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15대 주력 수출품 중에 무려 11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걱정이네요. 그 수출이 이제 대미 수출이 막히면 다른 지역을 뚫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미 수출이 늘어난 제품은 AI 붐 반도체 수출이라고 그러셨고. 맞습니다. 예. 네, 반도체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장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이완과 유럽연합, 중동 등으로 좀 시장을 넓히면서 선방을 했고요. 또 무선통신기기나 석유 제품, 선박 수출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뭐 미국의 관세 조치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죠. 그래요.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품목 관세 또 예고가 되어 있어서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8월 수출 실적이 선방했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 한두 달 뒤에 상호관세 여파가 더 시장에 반영이 돼서 나타날 거고 아직 확정 안 된 품목관세 영향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 지표를 잘 봐야지 우리 경제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분석을 잘 들었고요. 세 번째 더 뉴스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고 윤 전 대통령 수감생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 CCTV를 확인했어요. 관련 뉴스가 다 실렸죠? 네, 맞습니다. 이 내용 역시 뭐 일면에 모두 실리진 않았는데 네. 뭐 당연히 실려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골고루 다 다뤄졌습니다. 어제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그 서울구치소 현장을 방문했잖아요. 그 법사위원들 음성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와라 라고 하니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온 국민이 똑같이 법 집행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아주 무법천지의 모습을 오늘 보고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CCTV를 직접 본 의원들의 전언을 들으셨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곳곳에서 당시 본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기자들과 질문에서 되게 보다 상세히 좀 상황들을 전했는데 그 설명한 내용을 좀 보면요.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수의를 벗은 채 위아래 모두 속옷 차림으로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한다. 난 기결수 아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다. 또 검사만 27년 했다. 이런 말도 했다고 전해지죠. 영장 집행을 강하게 거부했다고 하고요. 또 교도관들이 의자째로 윤 전 대통령을 옮기려고 시도를 했다가 저항이 이어지니까 집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왜 그 특검이 물리력 행사하는 과정에서 땅에 떨어지면서 다쳤다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수준이었지 다쳤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앞서 김용민 의원 말처럼 성경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변호인 만나겠다라고 반말 위주로 저항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또 2차 집행 때는 그 출정 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했더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할 거냐라면서 계속 거부한 정황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집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최서원 씨, 그 개명 전 최순실 씨의 사례와 다르다는 점을 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최순실은 자발적으로 나간 거고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게 하는 건 검사 역량이다. 그 능력이다라는 취지로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률대리인단 측은 전직 대통령 망신 주려는 의도라면서 CCTV를 열람하게 한 국회 법사위 의결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국민의힘 쪽에서도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전 대통령 조롱하고 정치적 의도가 짙은 거다라면서 반발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 네 번째 더 뉴스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네. 출발했어요? 예, 출발해서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뭐 미사일 연구소를 방문했다는 속보도 뜨긴 했는데 이건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서 그래요? 네, 좀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예, 예. 이게 신문마다 좀 포커스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네. 일단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경향신문은 김정은의 열차가 국경을 넘어서 베이징에 오늘 도착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베이징 도착 열차 출발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시진핑과 푸틴, 미국 패권주의 비판하는 텐진 선언했다. 또 시진핑이 트럼프를 겨냥해서 괴롭힘 행위에 반대했다. 그러니까 이건 어제 열린 그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 나온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걸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이 또 전용기를 타고 간 적도 있었고 예. 중국에 그리고 예. 전용 열차를 타고 간 적도 있었잖아요. 전용 열차를 탄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던가요? 이걸 한겨레 신문에서 좀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예. 우선 김정은인 전용기 참매 1호가 네.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졌대요. 1980년대 만들어진 굉장히 노후된 단종 기종이라서 만약에 이걸 타고 가면 푸틴 대통령이나 다른 정상들 전용기랑 좀 비교가 되는 그림이 연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피하고 또 기차를 타고 동분서주하는 최고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전략이란 분석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열차가 압록강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중국 기관차가 그 전용 열차인 태양호를 앞에서 이끌면서 중국 측의 최고 예우를 받는 그림도 보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전용 열차를 선택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이설주 또 딸 주에 동행할지도 관심이잖아요. 맞아요. 아직 그 밝혀지진 않았죠. 확실하게 확인이 되진 않았는데 예. 만약에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주회가 등장을 한다.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주회를 소개하는 그림까지 확인이 되면 예. 아 이건 후계자 공식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설에 무게가 실릴 거라고 네 보도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다른 정상들과 회담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북중 그리고 북러 회담까지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북중러 3자 회담은 아직은 물음표고요. 예. 또 열병식에 참석하는 다른 정상들과 뭐 교류가 있을지 또 우원식 의장과도 뭐 인사를 나눌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전승절 열병식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채원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